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원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지,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성공하고 싶다 라고 말할 뿐이에요. 제대로 된 목표도 설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목표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Objectives and key results. 인텔의 전 CEO인 앤디 그로브는 목표 설정 방법론을 개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다수의 성공한 기업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이젠 아실 거예요. OKR, 목표와 핵심 결과의 약자입니다. 내용은 단순해요. 여기에서 목표는 여러분들이 성취하려는 것을 의미하고, 핵심 결과는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말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이 두 가지만 확실하면 돼요. Are a simple goal setting system.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될 만큼 간단한 방법이지만 대다수는 잘못된 목표를 설정합니다. 심지어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도 하죠. 많은 직장인들이 다니는 회사를 떠올려 볼게요. 회사에서 상품을 운송하고, 신제품을 출시하고, 앱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회사의 일이고 나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You must answer the question why. 우리는 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어야 하지? 열심히 해서 나에게 오는 이점은 뭐지? 그렇다고 이 나에게 재미있는 일인가? 앞으로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은 일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질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why가 없어요. To their passion and to their purpose. 훌륭한 리더는 팀을 이끌 때 그들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열정과 목적으로 바꿀 줄 안다고 합니다. 팀원들에게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주죠.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And objectives are significant.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행동지향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강한 동기부여를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한 가지 예를 알려드릴게요. 건강관리 데이터 회사인 누나는 많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축해왔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미국 연방정부가 누나에게 제안했어요. 의료보장 제도를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 미국 연방정부는 의료보장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데이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미국에 있는 7천만 명이 넘는 빈곤층,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1년 안에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Was just 15 people. 하지만 누나의 직원은 당시 15명 뿐이었고 그들만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죠. 하지만 그녀가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에게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는 아주 개인적인 이유에서 출발했습니다. 회사명 누나는 창업자 지니킴이 정말 한글 단어 누나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지니킴의 동생에게는 자폐증이 있었어요. 7살이었던 남동생은 디즈니랜드에서 발작을 일으켰고 바닥에 쓰러져서 숨을 멈췄습니다. 한국 이민자였던 지니의 부모님은 돈도 넉넉하지 못했고 영어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보장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지니킴의 가족들은 천문학적인 의료비에 시달려야 할 운명이었죠. She was 9 years old. 하지만 지니킴은 부모님 대신 영어를 읽어가며 미국 의료 시스템을 분석하고 동생을 의료보장제도에 가입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니가 9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때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지니킴은 회사 누나를 창립했고 의료보장제도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회 환원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They're action-oriented. 이쯤에서 회사 누나의 목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목표는 중요한 일인가? 의료 시스템만큼 중요한 일도 없죠. 그렇다면 구체적인가? 의료보장제도 개선이라는 정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행동지향적인가? 의료보장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이것을 위해 바쁘게 달려야 합니다. 동기부여를 주는가? 의료보장제도는 지니킴의 가족을 살려준 은인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한 이 일은 그녀에게 충분한 동기부여를 줍니다. 지니킴은 이렇게 말했어요. 의료보장제도가 제 가족을 파산으로부터 지켜줬습니다. 지금도 저의 남동생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을 부양하는 제도이기도 하죠. 회사 누나는 의료보장제도를 향한 저의 러브레터와도 같은 기업입니다. 이 지니킴의 개인사와 말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강렬한 목표의식이 있는지가 느껴집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거칠고 즉흥적일 것만 같은 락스타도 목표와 핵심 결과를 사용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있습니다. One organization has focused. 세계적인 U2의 보컬 보노가 세운 원 기구가 그렇습니다. 원 기구는 2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빈곤 국가들의 부채를 경감해주는 것. 두 번째는
에이즈 바이러스 약에 대한 접근을 보편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Let's go back to our checklist. 목표를 체크해 볼게요. 이것은 중요한 목표인가? 빈곤국 국민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구체적인가? 세계 평화 같은 모호한 단어 대신 부채경감, 에이즈 바이러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행동지향적인가? 동기부여를 주는가? 모두 그렇습니다. 지니킴과 보노는 공통적으로 목표를 향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꼭 빈곤국가나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들처럼 좋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합니다. Why? 나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이 왜 나에게 중요한지 계속해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가치가 명확할수록 중요하고 구체적이며 행동지향적이고 동기부여를 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셨다면 왜 그 목표를 설정했는지, 정말로 간절한 목표인지, 아니면 그저 한번 달성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라는 마음가짐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They're measurable and they're verifiable.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을 했다면 남은 건 핵심 결과입니다. 핵심 결과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핵심 결과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측정과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는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최고의 브라우저를 만들자. 어떻게 최고의 브라우저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광고 클릭? 참여도? 피차이는 최고의 브라우저라는 기준을 사용자 수로 정했습니다. 결국 브라우저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건 사용자라는 생각이었죠. 그들이 사용하는 브라우저가 좋다고 여기면 사용자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년간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In the third year, 첫 해 피차이의 목표는 200만 사용자였지만 실패했습니다. 10명이 모자랐죠. 두 번째 해 그는 500만 명으로 목표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370만 사용자를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해 목표는 1억 명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피차이는 강력한 마케팅 캠페인, 속도에 집중한 기술 향상 등 많은 일을 수행해냈어요. 그 결과 크롬은 1억 1천만 명의 사용자를 달성합니다. 크롬은 매우 바람직한 OKR 사례예요. 올바른 목표를 세웠고 측정과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핵심 방법을 통해서 이뤄냈습니다. 이 OKR 시스템에 대해서 22년 새해를 앞두고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바로 실행에 옮겨봤죠. 그때 제가 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밤낮이 바뀌고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였는데 OKR 시스템을 따라가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제가 세운 목표가 12시 이전에 취침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약 한 달 정도 실행한 결과 주말은 빼고 평일에는 여전히 지금까지 6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Y는 이거였어요. 지금처럼 새벽 2시, 3시에 잠들고 아침 10시, 11시에 일어난다면 앞으로 난 영상 만들 시간도 없을 거고 아마존 사업을 연구할 시간도 없을 것이다. 무조건 하루 24시간 중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Y가 확실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치, 목표, 그리고 핵심 결과를 적어보는 충분한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꿈이 클 때 그 꿈이 크다는 사실에 마비가 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해서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닝 루틴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하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바빠질 거예요.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 행복해지는 것,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모닝 루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루틴이 없다면 하루가 여러분들을 통제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늦잠을 자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선순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닝 루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는 모닝 루틴에 대한 잡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사를 보면 어떻게든 버섯차를 마시고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또 특별한 커피를 마시고 적외선 사우나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 2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성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반드시 아침 8시에 일어나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모닝 루틴이 필요해요. 작년 저의 모닝 루틴은 딱 10분 걸렸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과학적인 연구로 입증된 방법을 통해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나가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목표를 쪼갤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전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가 너무도 힘들어요. 너무나 두렵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반드시 레스토랑일 필요는 없어요. 집을 갖는 것이 꿈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시작하기가 두렵고 당장 무엇을 시작할지 모르죠. 사람들은 보통 꿈이 클 때 그 꿈이 크다는 사실에 마비가 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꿈을 작게 쪼개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면 오히려 레스토랑을 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은 1년 후에 일어날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줄여서 레스토랑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겁니다.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에 레스토랑을 개업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야 라고 생각해보는 거죠. 기분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레스토랑을 개업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배우고 연구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을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보시는 거예요. 딱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언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작게 만들어보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은 시작을 쉽게 만들어줄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레스토랑을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읽을 수 있겠죠. 레스토랑 사업가들을 위한 인적 교류 모임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 레스토랑을 시작하거나 인테리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일 10분에서 15분 동안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탄력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10분에서 15분 동안은 이 과목의 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공책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적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이 과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매일 찾아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어렵게 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하지 않을 변명들은 항상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각화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각화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각화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상상하고 미래를 떠올려 보는 것이 시각화가 아닙니다. 정확한 시각화 방법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과정들을, 모든 단계들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각화예요. 이건 UCLA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게임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마무리하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들을 시각화해 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목표를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한 것을 매일 아침 10분에서 15분씩 실행에 옮겨보고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밟아야 할 단계들을 시각화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자기 전 5분,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명상을 합니다. 이 명상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방법을 알고 보니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자기 전 5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시각화해 보는 겁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많이 했구나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5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려면 오늘 하루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하고 나면 진짜 확실히 생산성이 올라가는 걸 느끼고 딱 오늘 뭘 해야 될지, 뭘 끝내야 될지가 선명해지더라고요. 시각화 제대로 하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생산적인 하루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 끝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폴 브루제가 남긴 유명한 말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를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자기개발 전문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해줄 하루를 구조화하는 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Saves 10 minutes. 계획을 세우는데 사용한 1분, 이것은 실제로 일을 실행하고 끝내는 데 필요한 10분을 절약해 줄 겁니다. 가능하다면 내일 할 일을 전날 밤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음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종이에 써 내려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루 끝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라도 밤에 이것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메일을 체크하고 전화를 하고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날 해야 할 일을 모두 적어 내려가는 것이죠. All successful people work. 성공한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정해놓고 일을 하며 이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To set priorities on your list before you begin. 리스트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 리스트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무조건 빠르게만 실행에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리스트를 훑어보고 80대 20 법칙을 적용해보세요. 만약에 10가지의 리스트가 있다면 그 중에 2개는 정말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는 덜 중요한 것이겠죠. 때로는 90대 10 법칙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리스트를 작성하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일이 있어서 이 중에 1개밖에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완벽히 끝내야 할 업무 딱 1가지만 정해보세요. 저는 지난 가을에 36일 동안 15개국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모든 리스트를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을 추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우선순위 작업을 미리 해놓는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날을 체계적으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끝낼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Comes from project completion. 인생의 모든 성공은 프로젝트의 완성과 함께 옵니다. 멀티태스크라고 불리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 안에는 해야 할 몇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Organize your projects by sequence.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프로젝트를 조직화하고 해야 할 업무들을 순서대로 정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업무가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시작하지 마세요. 이 프로세스를 싱글 핸들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공 전략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생산성을 5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들을 먼저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으세요. 하루를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는 이 3가지 팁을 통해서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맙니다. 의지 부족, 완벽주의, 과도한 목표 설정, 바쁜 일상, 명확하지 않은 성공 기준. 하지만 이상하게도 회사 업무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다짐한 것만큼 쉽게 포기하게 되진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월급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일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일까요? 무엇보다도 그 이유는 회사가 그 모든 수행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진은 목표 수립과 동기부여를, 재무팀은 예산 관리를, 인사팀은 인력 관리를 담당하고 있겠죠.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고 있다면 프로젝트 매니저가 계획 수립과 일정 관리, 그리고 팀원 간의 소통을 총괄하고 있을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싶다면 목표를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란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특정한 결과물을 창출하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 식사, 이메일 확인, 청소하기와 같은 일들은 프로젝트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같은 아침이라도 30일간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고 2kg 감량하기, 또는 4일 동안 모든 옷을 꺼내서 정리하기, 이런 것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시작과 끝을 설정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해야 한다면 그때부터는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목표를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해본다면 자연스럽게 성공 확률은 높아지게 될 거예요. 1999년 구글은 목표 달성 이론인 OKR을 도입했습니다. 이 방법을 도입한 구글의 몸값은 20년간 100만 달러에서 1,800억 달러로 10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OKR은 Objective Key Result의 약자로 달성하고 싶은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결과를 설정하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측정하는 목표 관리법입니다. 우리는 매일 계획하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진행 상황을 수시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를 피드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지력이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책, 계획이 실패가 되지 않게 해서는 성공적인 수많은 기업들이 도입해보고 또 그 효과가 증명된 OKR이라는 목표 달성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개개인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목표 달성법이 목표와 실행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OKR은 진행 과정을 정확한 수치로 측정하고 이를 피드백해서 다음 계획에 적용하는 과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정해진 기간 동안 목표를 70%밖에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기준대로 그것을 실패로 규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70%에서 100%로 목표를 다시 잡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준점과 원동력을 제공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복잡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계획을 세우다가 지쳐서 오히려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이런 분들은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으면 무엇부터 실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2022년은 제대로 계획해서 실천하시고 측정해서 원하는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짐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예요. 이렇게 애매하고 모호하게 무언가를 지속하는 것은 정말로 쉽습니다. 부담감도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현재 실패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스스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눈을 감고 귀를 막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실패가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남은 건 빈곤과 고통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아주 가치 있는 목표를 말이죠. 그리고 매달, 매주,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발 계획표를 이용해서 스케줄을 만들고 지켜보세요. 스케줄을 짜는 것은 감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실수예요. 사람들은 스케줄 같은 것을 지키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케줄을 짜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게임이나 하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얼마나 가치가 없길래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까요? 제발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끝내야만 하는지 적어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게으름과 무기력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에요. 협상해야 될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할 일을 미루고 다시 채찍을 휘두르고 다시 미루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스스로에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두 번째, 성실해야 합니다.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성실성이에요. 성실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실해지는 것은 유전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소한 습관을 만들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소한 습관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를 위한 목표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스로를 위한 목표가 없다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실 거예요. 반대로 정말 가치가 있는 목표를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행동을 통해서 가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쁘고 설렐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하고 반문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너무나도 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짐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짐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목표가 나에겐 어떤 이유로든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짐했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1시간에 5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시간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데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1시간에 5만원의 가치가 있고 오늘 하루에 6시간을 낭비했다면 하루에 30만원을 낭비한 거죠. 하루에 30만원이면 한 달에 약 1000만원을 낭비한 겁니다. 1년에는 1억 2천만원을 그냥 버리는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데 1시간에 5만원을 지불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시간을 사용하도록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해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시간의 가치, 목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목표를 성취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You need an effective action plan.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인 실행 플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Clarity is the most important. 목표 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명확성입니다. 더 많은 돈, 더 건강해지는 것, 더 행복해지는 것. 이러한 목표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또 얼마의 기간 동안 갖고 싶은가, 어떤 체형을 원하는가, 몇 킬로의 몸무게를 원하는가, 이러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Most people have no idea what they really want.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호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모호한 목표는 무엇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지 모르게 만들죠. 이것이 계획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 목표를 종이에 써내려 가세요. Programming it into your subconscious mind and 목표를 적어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목표를 성취하고 싶어질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과 환경을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직 3%의 성인만이 목표를 써내려갑니다. 성공은 종이와 펜, 그리고 시작을 위한 몇 분의 시간 투자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 데드라인을 설정하세요. you must have a target time. 마감 시간을 지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감 시간보다 목표를 빨리 이룰 수도 있고 늦게 이룰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Forcing system. 이 데드라인은 여러분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제적인 힘으로 작용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목표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데드라인이 있을 뿐이에요.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면 수정해도 괜찮아요. 최대한 현실 가능한 데드라인을 설정해보세요. 네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모든 것을 적어 내려가 보세요. 목표가 있지만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적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적어보세요. 제거해야 할 방해 요소는 무엇일까? 필요한 기술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내가 도움을 구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복합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할수록 더욱 동기부여될 겁니다. 밀도 있게 구체적으로 계획할수록 실행 욕구가 더욱더 증가될 거예요. Organize by priority. 적어 내려간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에 맞게 정렬하시고 조직화해보세요. 빠르게 행동하고 시작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획하고 조직화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한 20%의 시간이 나중에는 80%의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위의 네 가지를 복합적으로 계획해보는 겁니다.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하고 종이에 직접 적어보는 것. 두 번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종이에 직접 적어보는 것. 세 번째, 각 행동들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 Plan each day, week, and month in advance. 하루의 계획은 다음 날이 시작되기 전날 밤에, 한 주의 계획은 다음 주가 시작되기 전주에, 한 달의 계획은 다음 달이 시작되기 전달에 계획해보세요. 이제 실행만 남았습니다.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을 계속 따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조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매일매일 움직여보는 겁니다. 실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마지막 도미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크기였을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개의 도미노가 있습니다. 총 13개의 도미노가 있는데요. 각각의 도미노는 앞에 있는 것보다 약 1.5배가 큽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도미노는 높이가 약 5mm이며 두께는 1mm입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인 거죠. 반대로 가장 큰 도미노는 약 45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높이는 1m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 도미노를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Ready? Boom. That was 13 dominoes. 지금 이것은 13개의 도미노지만 만약에 29개의 도미노였다면 마지막 도미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크기였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도미노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성공에 관한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고 제작하면서 느끼는 점은 성공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한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 성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도전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려서 성공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성공에 다가가기에는 우린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하며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기에는 비교적 빠른 성공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포기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지금 당장 돈이 되는 한탕주의가 만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당장 뉴스에 나오는 메타버스,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에 대한 기사들, 또 당장 돈이 될 것만 같은 스마트 스토어, 아마존, 전자책, 돈 버는 글쓰기, 이런 많은 뉴스와 강의들을 손대지 않으면 뒤처질 것만 같죠. 중요한 것은 이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선택한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오랫동안 쌓아오신 분들이며 그 전문성을 쌓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저기 돈 된다는 것을 모두 따라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좀 릴렉스를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이 큰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 즉 전문가가 돈을 벌게 되어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서 해야 할 딱 한 가지를 찾기란 매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셔야 하고, 결정했다면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이며 그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지금 당장 넘어뜨려야 할 여러분들의 가장 작은 도미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상위 1%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극강의 싱글테이커였어요. 우리는 더 잘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신기록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으며 24시간 일을 해도 절대 지치지 않는 컴퓨터와 AI 때문에 경쟁에 대한 압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빠르고 더 강하게 쉬지 않고 몰아붙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번아웃입니다. 상위 1%의 능력자들은 번아웃을 피하면서도 그들의 수행 능력을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습관을 반드시 지켜냈습니다. 첫 번째,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왜 멀티태스킹을 고집할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때 생산적이라고 느끼고 만족감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최대 효율과 다중 처리를 권장하고 칭찬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효율적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뇌는 컴퓨터처럼 일할 수 없습니다.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찍어보면 뇌가 이 일과 저 일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두뇌의 능력을 일의 가짓수대로 분배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면 일의 질은 물론 양도 떨어진다는 거죠. 일과 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적게 보일지라도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아무리 수월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최대 40%까지 소모된다고 합니다. 상위 1%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극강의 싱글테이커였어요.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스트레스와 휴식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멀티태스킹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절대로 컴퓨터처럼 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다. 도박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의 중독성은 매우 강합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블랙잭 테이블에서 다음 카드를 기다리거나 슬롯 머신의 레버를 아래로 당길 때 강력한 신경화학 물질인 도파민의 타격을 받습니다.
이 강력한 도파민은 어떤 일에 성과를 내기 전에, 즉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 분비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승리가 아닌 승리를 쫓는 것에 중독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스마트폰의 앱은 도박장의 슬롯 머신처럼 작동합니다. 이메일과 메신저, 각종 SNS에 화면을 내리면서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좋아요와 댓글, 메시지라는 잠재적인 보상을 쫓게 되죠. 이러한 증상들은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스마트폰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의지력 전문가인 컬럼비아 대학교의 월터 미셸 박사는 자기를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욕구 대상을 눈에 보이지 않게 치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이 닿는 거리에 핸드폰을 두고 이를 확인하지 말라는 것은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 주사기를 주고 쓰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완전히 치워버리세요. 다이어트 할 때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숨기거나 완전히 치워버리는 것처럼 최고의 집중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을 숨기거나 완전히 치워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일과 휴식의 비율을 완벽하게 유지한다. 우리는 보통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히 일을 합니다. 아니면 쉴 틈 없이 흐름이 끊기지 않게 일해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방법은 신체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많은 피로를 가져오고 결국 번아웃을 가져옵니다. 훌륭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한계를 넘어버리면 그들의 생산성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야의 최고라도 2시간 이상 집중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위 1%의 능력자들은 보통 60분에서 90분 단위로 집중하고 짧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더 이상 갈아넣기식 업무 처리 방식을 택하지 마세요. 네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짧은 산책을 합니다. 유명한 작가 스티븐 프레스필드는 그에 져서 최고의 나를 꺼내라에서 걷기에 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휴대용 녹음기를 챙기는 이유는 걸으면서 표면의 생각이 거치면 내 다른 부분이 끼어들어와 말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고의 작가와 사상가들은 걸으면서 뇌가 휴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걸을 때는 뇌에서 어려운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이 일부만 가동하게 됩니다. 그래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의식이 한눈을 판 사이에 창의력을 담당하는 잠재의식이 깨어나게 됩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서는 절대 알아낼 수 없었던 것들이 걷고 난 직후에는 예외 없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멀리까지 걷기에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짧게라도 시간을 내서 산책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창의력을 얻기에는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전에 스마트 기기를 절대 들여다보지 않는다. 스마트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여러분들의 생체 리듬을 완전히 망가뜨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죠. 의학적으로 매일 밤 권장되는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사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인의 65%는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잠이 부족해진 이유는 스마트 기기의 영향이 클 거예요. 우리를 24시간 연결된 상태로 만들어주긴 하지만 온라인 상태가 아니면 큰일이 난 것처럼 느껴지게도 만들죠.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만지는 것,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수면을 3시간 늦추는 것과 같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잠들기 직전에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은 잠을 자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밤중에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면 컴퓨터로 달려가서 일을 할 게 아니라 종이에 적어두세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깨어있는 동안에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자면서 그 정보를 통합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죠. 하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이것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생산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줄 겁니다. 오늘은 1% 최고 성과자들의 5가지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멀티태스킹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스마트폰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둔다. 세 번째, 일과 휴식의 비율을 완벽하게 유지한다. 네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짧은 산책을 한다. 다섯 번째, 자기 전에 스마트 기기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사이드 잡을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고 결국 회사를 나와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먼저 만나봤다면 그 시기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후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휴식 없이 4시간 이상을 달려버리는 갈아넣기식 업무 처리 방식이 저의 스타일이었어요. 이 때문에 피로와 두통은 항상 달고 다녔죠. 아마 이걸 버티지 못했으면 저는 포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멀티태스킹의 화신이었습니다. 정말 쓸데없이 바쁘고 정신은 없지만 사실상 성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이 책 피크 퍼포먼스에서는 업무 성과를 최상으로 유지하면서도 몸과 정신이 지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줍니다. 지치지 않는다는 거, 성공 격언의 대표급인 포기하지 말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곤 있지만 성과가 만족스럽지는 않고 또 체력이 쉽게 바닥나는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였습니다. 집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만장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정말로 간단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오늘은 성공하게 돼가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하는 성공을 위한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성입니다. 명확성은 비즈니스와 성공에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저는 IBM, 제너럴 모터스, 펩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1000개 이상의 대기업 컨설팅을 맡아왔습니다. 이외에도 10,000개가 넘는 중소기업들과 함께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이 회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함이 없을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는 명료함의 부재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회사의 제품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알아야 해요. 또한 여러분들의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의 회사가 다른 경쟁사보다 더 우월한 점은 무엇이며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신규 고객을 고정 고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답변에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적인 사업가 50명을 대상으로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노란 메모 패드를 선호했습니다. 이걸로 하루를 계획하고 투두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목록 없이 일한다는 것은 구불구불한 산비탈길을 내려가는데 운전대를 잡지도 않고 차를 모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다양한 일이 발생해요. 해야 할 일을 적어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쓸모없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끝났을 때 느끼게 되겠죠. 아, 한 것도 없는데 힘드네.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따라서 명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책을 쓰고 성공하는 공식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86권의 책을 썼어요. 현재 계약 중인 책이 4권이 더 있고 그 이후에는 2권의 책이 더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끊임없이 책을 내고 있습니다. 전문 작가가 2년에서 3년에 보통 책 1권을 쓴다면 전 1년에 4권까지 씁니다. 사람들은 책을 쓰면 부자가 될 거라고 하지만 1권을 써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 권을 써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면 두 번째 책으로 첫 번째 책의 성공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고 세 번째 책을 통해서 비로소 실질적인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책을 내겠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냐고 말이죠.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것처럼 저만의 시스템이 있다고 말이죠. 이 시스템은 명확함을 요구합니다. 이 책이 무엇에 누구에 관한 것이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휴대폰으로 메모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연구한 바로는 종이에 메모를 할 때 그 내용이 더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가르친 방법이 있습니다. 목표를 적을 때 이미 목표를 이룬 것처럼 현재 시제로 적으라는 거예요. 나는 2019년에 얼마를 벌고 있다. 나는 2025년에 몇 킬로를 유지할 것이다. 나는 몇 평의 집에 살고 있으며 아이들은 각자의 방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초의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의식은 5000년 동안 거론되어 왔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24시간 그것만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가져올 겁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그게 종이에 적혀있지 않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발 가르쳐드리는 대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성공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매우 잘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일을 능력별로 분류하고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능력 하나를 꼽아보는 거예요. 채용 기술, 훈련 기술, 조직 관리 기술, 동기부여 기술 모두 다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모두 다 잘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의 분야에서 상위 10%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1%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10% 안에만 드시면 돼요.
자신의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보통 사람들보다 4시간을 더 투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는 일이죠.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버겁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전 20대 때 영업을 했어요. 추위를 뚫고 문을 두드렸고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성사시켰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전재산이 얼마였는지 1000원 단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의 전재산이 1000원보다 적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침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출근하는 8시까지 기다리다가 하루 종일 사무실과 회사 문을 두드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후에도 고객들에게 수백 번 전화를 걸고 또 걸었어요. 첫 해에는 거래 하나를 성사하는데 전화를 2만 통 이상 걸기도 했어요. 그러다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 걸까? 정답은 영업을 마무리 짓는 기술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게 하지 않았어요. 전 열정적이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했지만 대화가 끝이 나면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른 정보는 더 없나요? 나중에 생각해본다는 말은 영원한 이별을 뜻해요. 전 항상 이 말을 듣고 살았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영업 판매를 잘하는 방법을 배우자.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부터 거래를 성사시키는 기술, 그리고 방법론까지 전부 읽었습니다. 1년 안에 제 수입은 10배가 늘었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기술은 배워서 습득할 수 있어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찾아보고 그대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좋은 비즈니스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훌륭한 조력자예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족관계를 돈독히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세팅하시고 고객들의 삶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고객들이 여러분들의 충고를 듣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억만장자들을 잘 살펴보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비슷하게도 성공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모두 고객 서비스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명확한 목표를 세우시고 내가 좋아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세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 일을 잘 해내면 됩니다. 세 번째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은 하나의 일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전념하는 능력입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알림, 주변 소음이나 다른 일에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작업에 레이저처럼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제가 썼던 책 개구리를 먹어라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개구리를 삼키세요. 그러면 그날 당신에게 일어날 최악의 일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가장 하기 싫은 일을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고 성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끝내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임무는 바로 그 개구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 이 간단한 개념을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간단한 개념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로 시작해서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목표를 정리해줬고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에 가장 중요한 업무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자동으로 쉬워질 겁니다. 처음엔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자제력을 길러야 할 거예요. 자신을 훈련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운동선수가 된 것처럼 생각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리기 선수고 1등으로 들어왔다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승자라고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승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엔돌핀이 나올 거예요. 자연의 행복 마약이라고도 불리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업무를 완료한다면 이러한 호르몬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행복감은 내 삶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훈련을 통해서 중요한 업무를 우선순위대로 하나씩 마무리할 때마다 전율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제약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제약을 찾아내야 됩니다. 주차 공간을 찾는 것부터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까지 아주 사소한 것도 제약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속적으로 목표까지 달리는 데 있어서 제약은 무엇인가? 한계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세일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수입에 방해되는 한계 요인이 무엇인가요? 어떤 요소가 있고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 한 개 요인이 매일, 매주, 매월 고객들과의 만남 횟수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영업사원은 새로운 잠재 고객과 평균적으로 하루 90분 정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면 매일 근무 시간의 5분의 1을 새로운 잠재 고객과 교류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입을 2배로 늘리고 싶다면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류 시간을 90분에서 180분으로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구매 결정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과 연락한다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하거나 구매하거나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고객과의 시간을 2배로 늘려보세요. 5번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숨을 들이쉬고 마시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매일 60분에서 90분의 공부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워렌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8시간의 독서를 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읽고 있어요. 그의 파트너도 항상 같은 것을 강조하죠. 읽고 또 읽어라. 절대로 라디오를 듣지 마세요. 차에서 라디오가 작동하는지조차 몰라야 합니다. 차라리 동기부여가 되는 CD나 오디오북을 들으세요. 동기부여 효과를 들으라는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6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은 정말로 중요해요. 헌신이 없다면 성공도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한계가 없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작하는 용기.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실패와 거절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을 알면서도 시작하는 용기예요. 부끄러운 일도 생길 거고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과정도 겪게 될 겁니다. 2번째 용기는 끈기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밀어붙이고 몰아갈 수 있는 힘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브라이언, 너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 뭐야? 저는 잠시 생각한 뒤에 말했죠. 내 최고 장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내 사자는 포기란 없다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손실을 감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 이 흔들리지 않는 끈기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를 그만두게 할 수 없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외에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은 성공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성공학의 바이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공을 결정짓는 7가지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제는 성공을 결정짓는 7가지 C이에요. 첫 번째는 명확성, 2번째는 능력, 3번째는 집중력, 4번째는 제약, 5번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 6번째는 헌신, 7번째는 용기입니다. 이 7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과였습니다.